평화를 향한 역사적 소명 앞에서 김강연 글라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상을 초월한 윤석열 정권의 친미 친일 굴종 외교와 대결 정책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지난 4.16 한미 정상회담은 3.16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의식, 주권의식, 민족의식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철두철미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떠받든 시대착오적인 4대 굴욕 외교이자 동족 간 극한 핵 대결을 꾀하는 협박 자해 외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무한대의 핵 대결 정책으로 민족의 공멸 가져올 뿐 5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날인 4월 27일 한미 정상은 핵 우산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의 논점은 주로 이른바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가 나토식 핵 공유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 형성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든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의 확장 억제든 모두 핵 사용 위협을 기본으로 한 핵 대결 정책으로 무력 사용 위협과 사용을 불법화한 유엔 헌장 2조 사항을 위반한 반평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논점은 확장 억제가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역행하는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 강화로 한반도에서 무한대의 핵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그 끝은 한반도 평화를 전면 파괴하고 국가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확장 억제 강화란 미국의 전략자산, 핵폭격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동원한 북한에 대한 전략 핵 사용 위협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 초공세적 선제 핵 공격 전략 채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한미연합군도 북한에 앞서 이미 초공세적 선제 핵 공격 전략인 작전계획 5015와 2022를 수립, 운영해왔습니다. 한미와 북한이 전례 없는 초공세적인 핵 전략과 작전으로 맞서고 있어 한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의 하나로 핵협의 그룹 NCG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전략 기획 및 도상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미 일상화된 핵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유사시 핵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그만큼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더 높이고 극한의 핵 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욱이 확장 억제 강화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를 요원하게 합니다. 확장 억제 강화는 곧 워싱턴 선언이 한미의 공동 목표로 내세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즉각 확장 억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미일 굴종 외교로 주권과 국익 포기. 윤석열 정권은 한미 동맹의 경제 동맹화를 주창하며 대미 경제 주권의 포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을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 감축법의 독소 조항들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국내 여론이 높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나 바이든 집권 2년 동안 한국의 대미 투자는 1,000억 달러, 133조 원에 달하는 반면에 2021년에서 2023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는 산자부 287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투자의 4분의 1에 불과해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는 껌값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넷플릭스와의 4년간 3조 3천억 원의 투자 합의도 넷플릭스의 통상적인 연간 대안 투자 8천억 원을 4년간 단순 합계한 수치일 뿐이어서 이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 또한 낯뜨겁습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와 한국의 빈손 및 대미 경제적 멍해쓰기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에 있어 미국의 요구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분명 불법이나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옥죄기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과 전투원들을 보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위기를 더하고 국가 이익을 침탈합니다. 또한 대만 해협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조약으로 인정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반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미일에 경도되어 대중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양안, 대만, 중국,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첫째가는 교역 상대와의 관계를 파탄냄으로써 국익을 수장하는 모험주의적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중 적대적 대결과 양안 문제 개입 기도를 버려야 하며 중국과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국가 이익에 복무하는 길입니다. 동맹 몰빵적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냉전 대결의식.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내는 것을 넘어서 차라리 연민을 불러옵니다. 도청자 미국도 인정하는 도청을 없었다고 하거나 선의의 도청이라고 하거나 한미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다며 도청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무분별한 동맹 몰빵적 사고는 그 스스로 한국의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미일 경도 입장은 소위 자유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예외 없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간 협력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2023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자주를 자유로 대체하고 다시 군사적 대외 팽창에 나서고 있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협력 파트너로 추켜 세우며 일본과의 연대 강화에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이민족 일본과 손잡고 이념과 체제 대결을 서슴지 않으며 끝내는 북한 정권의 종말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바이든 답변,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념과 가치를 위해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담보로 한 힘에 의한 무한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게서 민족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사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동맹에 매달려 국가와 민족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70년 유엔 총회 결의 2625 우호 관계 선언은 국가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호 관계 선언은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앞세워 무한대의 힘의 대결을 꾀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지구 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보내는 꾸짖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휴전 70년 윤석열 정권이 이념과 가치 대결이라는 냉전적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북한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서는 것은 시대적, 역사적 소명입니다. 끝내 이를 거역한다면 국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